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가 보통 디자인을 할 때 CAD에서 먼저 도면을 치게 되죠. 그 도면을 맥스로 불러가서 3D 입체 모형 모델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도면은 미리 준비된 지금 보이시는 도면과 같은 평면도 1층, 2층과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이렇게 인면 도면을 먼저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인테리어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라이팅 도면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공을 하고, 천장 도면이 따로 있어요. 천장 도면이 따로 있어서 그 천장 도면에 따라서 또 작업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파일은 제가 같이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수업 자료로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든지 뭔가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캐드 파일을. 자, 그러면 맥스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맥스의 이 파일 부분, 자,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3ds Max 그 로고가 있는 부분을 눌러보면,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런 그 파일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언가를 불러오는 부분은 이 임포트 부분입니다. 위쪽에 있는 뭐 뉴, 리셋, 오픈 리센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뭐 세이브랑 세이브 에즈 이런 부분도 아시죠? 네. 자, 세이브 에즈 뭐 이런 부분들 아실 건데, 눌러보면 뭐 이렇게 떠요. 자, 여기서 버전을 다운 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17까지만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세이브 카피에즈라는 녀석은 뭐냐면, 세이브 카피에즈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하면 뒤에 번호가 붙으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자, 여기 보면 세이브 셀렉티드라는 게 있어요. 세이브 셀렉티드.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게 있죠. 세이브의 종류가, 자, 세이브 에이즈, 세이브 카피 에이즈는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세이브 셀렉티드는 결국에 뭐냐면, 오브젝트가 뷰포트 상에 이렇게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요 핑크색,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간색인 것 같아요. 자주색. 자, 뭔가를 선택했더니 Save Selected라는 게 활성화가 됐죠. 자, 이게 뭐냐면 선택된 물체만 따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옵션은 선택한 물체만 따로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 이거는 나중에 매테리얼을 입히면, 매테리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뭐 맵소스를 불러오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매테리얼 에디터를 살짝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매테리얼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맵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매테리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매테리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보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경로가 지정되어 있어요. 맥스로 얘를 불러와서 맥스 파일 자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외부 폴더 어딘가에 JPG 파일이 있고, 그 JPG 파일을 링크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맥스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가져가면 이 지정된 위치에 요 비트맵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경로에 이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파일을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수백 장까지도 JPG 이미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수백 장을 다 일일이 옮기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한 폴더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옮기기에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아카이브라고 해서 맥스 파일을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맥스에서 링크로 끌어다 쓴 모든 소스들, 그러니까 뭐 JPG라든지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압축해줘요. 그래서 가져가서 압축을 풀면 그대로 링크가 살아있도록 해줍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임포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임포트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된 거를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포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메뉴가 뜨는데, 임포트 있고, 머지 있고, 리플레이스 있고, 뭐 링크 레빗, 링크 FBX, 링크 오토캐드가 있어요. 자, 레빗이나 FBX,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3차원 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파일들을 링크 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레빗이나 FBX나 뭐 오토캐드에서 내가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릴로드를 시키면 바로바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하고 머지가 뭐가 다르냐면, 임포트의 경우는 맥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업된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머지는 맥스로 작업된 거에서 내가 특정한 어떤 특별한 소스, 그러니까 미리 모델링된 어떤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불러올 때 쓰는 겁니다. 같은 맥스에서 작업된 오브젝트들을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머지는. 임포트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된 것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임포트로 불러온 거는 여기 링크랑은 다르게 앞에서 작업된 것들이 수정이 돼서 저장이 돼도 임포트로 한번 맥스에 불러온 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익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익스포트는 뭐냐면 맥스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되기 위해서 맥스에서 작업된 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불러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확장자를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BX로도 저장되고 3DS로도 저장돼요. 3DS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되게 통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스케치업으로 가져가거나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오토캐드로도 뽑을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같은 오토데스크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OBJ 파일, 이건 라이노랑 그 호환시킬 때 많이 씁니다. 옛날에 한 16버전, 2016버전에는 스케치업하고 호환되는 파일도, 그러니까 SKP 파일로도 저장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에러 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없어졌어요. 여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것들 중에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엑스리프 오브젝트, 뭐냐, 외부 참조 오브젝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맥스 파일로 저장된 거를 임포트해서 머지로 불러오는 거는 그 전에 작업한 파일이 원본이 있겠죠. 불러오기 전에 원본이. 그 원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도 걔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퍼런스의 엑스리프 오브젝트로 맥스 파일을 불러오면 어떻게 되느냐, 불러오기 전에 그 파일 있죠. 원본 파일, 불러온 원본 파일에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릴로드를 시켜버리면 원본 파일에서 변형된 게 여기에 불러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형된 게 여기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협업할 때 좋겠죠. 어떤 서버에다가 파일을 올려두고 같이 작업할 때 좋은 겁니다. 자, 프로젝트. 이거는 뭐냐면 팀 작업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스는 그 공간을 다루다 보면 벽체만 모델링 할 사람이 뭐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 그리고 다른 모델링들을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팀 작업,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팀 작업을 할 때에 대한, 누가 이걸 작업을 했고, 뭐 얼마나 작업을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 작업 관리를 위한 어떤 부분인데, 요것까지는 회사에서도 많이 안 써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서버를 쓰기 때문에 업무 분담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까지 많이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CAD 파일, 우리가 주어진 CAD 파일을 불러와 볼 거예요. 자, 임포트에 임포트를 눌러서, 자, 내 CAD 파일이 적용된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갑니다. 미리 제가 정리를 해뒀다고 했죠. 자, 찾아가서 열어요. 자, 이 상태로 OK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유닛이 맞는지, 자,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유닛 셋업에 가서 유닛이 밀리미터로 돼 있는지, 이거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왜 확인이 돼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와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뭐 레이어별로 또는 뭐 블럭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어요. 오브젝트들이 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CAD에서는 요거를 레이어를 나눠서 선을 다 구분을 지어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도면에 들어있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레이어를 만들어서 한 번에 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레이어, 자, 얘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죠. 얘는 레이어 익스플로러고 얘는 씬 익스플로러, 똑같이 씬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폴트 기본 형태고 하나는 레이어 기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레이어를 이걸 집어넣어 놓고 이거를 씁니다. 레이어를 써요. 여기다가 레이어를 넣고. 왜 이게 더 편하냐면, 레이어를 여기다 넣어놓고 쓰는 게 왜 더 편하냐면, 내가 직접 만든 이름의 레이어로 오브젝트들을 다 몰아넣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아까 그 씬 익스플로러에 있던 디폴트에 있던 모든 기능은 여기 다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검색에 의해서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거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를 한번 눌러 봅시다. 그럼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던 요 화살표가 없어졌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이제 레이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건 CAD 레이어들이에요. CAD에서 가져왔었던 레이어.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뭐냐면, 자, 먼저, 자, 컨트롤 Z 눌러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 제각각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자, 요 컬러를 유지하면서 저는 그 레이어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Create New Layer를 눌러서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요. 저는 레이어 이름 앞에다가 항상 숫자를 붙여줍니다. 자, 특히 이런 도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이름을 정해놨어요. 99.dwg. 왜 이렇게 앞에 숫자를 붙여주냐? 레이어가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게, 여기 sorted ascend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숫자를 99를 붙여주면 밑으로 내려가요. 1을 붙여주면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0, 1, 2, 3, 4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이어들을 다 살리면서, 자, 이 레이어로 집어넣는 방법은 처음에 선택한 상태에서 Create New Layer 했을 때는 새로 생긴 레이어에 얘네가 다 들어갔었어요. 이 오브젝트들이. 대신에 이 레이어들을 안 딸려갔었죠. 자, 요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레이어에서 이렇게 레이어들을 다 선택을 하면 얘한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99.dwg한테.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던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여기 레이어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이어별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센터선은 복잡하니까 지워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면, 숨겨주면 되겠죠. 자, 콘크리트 선, 뭐, 이런 선들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눈알 모양이 있죠. 눈알 모양. 자, 눈알 모양이 있고, 이 눈알 모양이 하이드를
뜻한다고, 하이드를 뜻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센터선 지워놓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눈꽃 모양 있고, 이렇게 렌더레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요거는 프리즈 시켜주는 거예요. 자, 프리즈 시켰죠. 선택은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스냅에 의해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그 그림을 그릴 겁니다. 요 라인들을 따라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캐드에서 아예 그린 것들을 P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져와서 바로 익스트루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딸 겁니다. 자,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서, 자, 눈알 모양 옆에 있는 요 종이 A4 용지 하나, 둘, 셋 겹쳐 있는 것 같은 요 아이콘, 요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릴 오브젝트는 내가 지금 여기 이거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건 그냥 레이어가 선택된 거예요. 여기 레이어 아이콘이 활성화된 경우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요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그리는 모든 오브젝트가 이 레이어에 속하게 만든다예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 지금 박스가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얘 이름이 박스 001이에요. 이 녀석 이름이.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에서 흔히 말하는 그 V 표시된 레이어 있죠.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제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저는 벽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벽 먼저 그릴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눌러서 먼저 1F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얘가 두 개 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1F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레이어를 눌러주면 1F 밑에 하위 레이어로 이렇게 레이어 001이 생기죠. 얘를 이름을 01.wal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보면 지금 1F에 1층에 이 하위 레이어에 얘가 와 있죠. 활성화된 게.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어요. 이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캐드 레이어랑 좀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는 벽체가 있고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 가구가 있고 뭐 이런 식이어서, 얘는 입체이기 때문에 그 캐드처럼 뭐 오브젝트별로 그러니까 라인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오브젝트별로 관리해 주는 게 편해요. 천장에 있는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가구 오브젝트인지 이런 걸로 관리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3D이기 때문에 탑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겹쳐 있어요. 자,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문하고 창문 사이, 문과 문 사이는 그냥 떼주는 게 좋아요. 그냥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그릴 때 순서를 이렇게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나가요. 항상
오른쪽 최상단에 있는 꼭지점에서부터 그려나가는 걸 습관을 들였어요. 이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왜 편하냐면 나중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나중에 이거를 수정을 할 때 여기다 뭐 점을 찍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내가 항상 일정한 순서대로 그리는 게 점을 추가하는 순서도 항상 일정하고 아웃라인을 하는 것도, 아웃라인이라는 건 캐드의 옵셋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웃라인을 하는 것도 훨씬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같은 높이의 벽체가 될 수가 없죠. 계단 밑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따로 그려줄 거예요.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 벽체들은 다 한 번에 그려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건너뛰고 주방 벽체. 자, 지금 요거는 1층만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세탁실.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라인을 그리고 나서 여기 스타트 뉴 쉐입을 체크를 해제를 했죠.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익스트루드를 먹이고 수정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 뉴 쉐입을 눌러 놓고 얘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벽체 라인이 따집니다. Alt Q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것만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Z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한 화면에 가득 차게 그려주고. 자, 여기서 이걸 누르면 지금 아이솔레이션 모드를 빠져나가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는 익스트루드를 해줄게요. 먼저 자, 이 벽체부터 먼저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일단 3000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요 벽체는 자, 계단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째 여기 벽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제일 낮은 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보통 계단 한 단의 높이는 180 정도 하죠. 1, 2, 3, 4, 5, 6. 자, 근데 여기는 나중에 계단을 직접 놓고 나서 계단을 놓으면서 높이를 맞춰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올려 놓을 겁니다. 여기 벽체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런 벽체 형성이 되겠죠. 자, 30분이 됐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10분 휴식한 후에 또 이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